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옐로우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서 파티클들이 발생하고 아래쪽에는 실제 심볼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루마 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조명을 버리고 렌더 셋업에서 아놀드를 스캔라인 렌더러로 변경하겠습니다. 카메라 뷰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Unhide All 파티클이 보입니다. PF 소스를 선택합니다. 파티클 뷰를 열고 이 재질을 이벤트 002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001은 쉐입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턴 오프를 하겠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 45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45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싱글 45프레임에서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머티리얼 다이나믹을 클릭해보면 현재 42번 재질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의 아이디는 1번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타임 슬라이드를 5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심볼은 선택하고 심볼은 가려 보겠습니다. Hide Selection. 다음에 렌더링 이펙트 렌즈 이펙트를 액티브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에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파티클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벤트 001은 아래쪽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벤트 001입니다. 도트 흰색. 이 부분은 쉐입을 턴 오프 시켰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벤트 002에는 쉐입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테트라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벤트 002 부분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 이펙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글로우는 사이즈가 0.5, 0.3입니다. 옵션에 가면 재질 아이디가 1번 재질 아이디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는 6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글로우가 먹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사이즈는 HD로 1280720으로 했고, 아웃풋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렌즈 이펙트 줄여서 LE라고 하겠습니다. LE 타그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32 OK.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로 렌더링이 됐고요. 0번부터 120번까지가 렌더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마 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Unhide All, 먼저 심볼에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해 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재질의 ID를 1번으로 변경했고 오른 버튼 누르고 오픈 프리뷰 윈도우를 눌러서 이 재질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흰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로 더블 클릭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하고 색상은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이 블랙은 심볼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심볼에 이 블랙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싱글로 한 장의 이미지만 걸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렌더 아웃풋에 세이브 파일이 체크되어 있으면 꺼주도록 합니다.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볼은 금종으로 보이고 파티클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루마 매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액티브 타임 전체 다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아웃풋, 렌더 아웃풋 파일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LUMA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LUMA라고 입력을 했고요. JPG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OK.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렌더링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렌더링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는 검정색은 막혀 있는 거고 흰색은 뚫려 있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했던 거를 지우고 심볼만 남기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볼만 하나 남기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렌즈 이펙트 첫 번째 이미지 선택, 타겟 시퀀스 체크, 임포트 가져옵니다. 이때 게스트를 누르면 알파 값을 살려서 가져오는 것이고 이거를 누르면 그냥 무시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을 심볼에 올려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색상이 변하는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볼을 위로 올려 놓겠습니다. 심볼에 오파시티 값이 적용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100%로 높여주고 스탑워치 한 번 더 누르면 모든 키들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심볼에 루마 매트를 적용해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영역과 절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을 생성되는 파티클과 이 심볼을 합성하는 과정을 루마 매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고 루마를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하고 임포트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이것도 심볼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심볼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None을 클릭해서 루마 인버티드 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심볼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루마 매트의 영향을 받아서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루마 매트를 해제하고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는데 루마 매트가 적용되어 있으면 이렇게 심볼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루마 매트를 버리고 딜리트, 뉴 컴포지션 이름을 루마로 하겠습니다. LUMA, 타임은 4초로 하겠습니다. 4초짜리 루마가 만들어졌고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 루마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루마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루마 컴포지션에 루마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을 이펙트, 컬러 콜렉션,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누르고 브라이트니스를 더 밝게 해주고
콘트라스트도 좀 더 높여주면 하얀색이 더 하얗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마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한 개 더 복제가 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D 눌러서 3개가 복제되게 해서 매우 선명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로 돌아옵니다. 심볼에서 프로젝트 루마 컴포지션을 심볼 컴포지션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심볼에 루마 컴포지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심볼에서 루마 인버티드 매트 루마를 선택해주면 첫 번째 루마 눈을 꺼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우 선명하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심볼이 루마 매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줬고요. 플레이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초의 위치에서 심볼의 오퍼시티를 스탑워치를 켜고 3초에서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플레이하면 처음에는 심볼이 보이지 않다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초 부분에서 100% 했는데 이것도 낮춰 보겠습니다. 이것을 40%로 낮춰주면 리버스로 플레이하게 되면 처음에 심볼이 없다가 점점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초에서는 100%로 다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고요. 전체가 지금 4초인데요. 4초로 바꿔보겠습니다. 심볼을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컴포지션 창에 가서 컴포지션 세팅 시간을 4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러닝 타임이 4초가 됐고요. 다음에는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이번에는 파이널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FINAL 파이널 시간은 4초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 파이널에 심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파이널 안에 심볼이 들어왔습니다. 오른 버튼을 누르고 타임 리버스를 선택해주면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심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심볼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을 활용하여 심볼이 점점 나타나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레이어에는 루마 매트 소스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심볼이 있고 세 번째 레이어는 파티클입니다. 이 상태에서 심볼 레이어에서 루마를 해제하게 되면 노 트랙 매트로 해주면
심볼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 레이어에 보면 오페시티에서 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키들 보면 첫 번째 키는 오페시티가 100%, 두 번째 키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여서 갈 수도 있지만 왼쪽에 보면 삼각형을 눌러주면 그 다음 키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50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클릭하면 세 번째 키로 가고요. 세 번째 키는 오페시티가 10입니다. 네 번째 키는 0입니다. 그러면 이 스톱워치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키들이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100%가 아니라면 다시 100%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심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파티클을 잠깐 레이어 꺼보면 심볼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심볼 뒷부분에 배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색상을 정하고 이렇게 옐로우를 선택해 봤습니다. 오케이. 옐로우 솔리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위치를 바꿔주면 심볼 밑으로 내려가면 심볼도 보이고 배경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볼의 톤이 너무 어둡다면 밝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심볼에서 심볼 레이어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이펙트 컬러 컬렉션에 가서 커버를 이용해서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커버를 이용해서 밝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솔리드, 이 솔리드의 색상이 점점 변경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이펙트 컬러 컬렉션 휴 세츄레이션 휴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초에서 1초에 위치시키고 컬러라이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 휴를 스탑워치를 켜게 되면 드디어 키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을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컬러가 되었고요. 이런 컬러가 되었고 점점 오른쪽 이동하면 색상이 다시 그린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펙트를 키워서 보면 키가 두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키와 두 번째 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키 값은 결과적으로 이 키 두 개 사이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점점 컬러가 두 번째 키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속성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옐로우 솔리드 처음 시작하는 부분, 막대 부분에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상태에서 이 첫 부분에는 오페시티 스탑워치를 켜고 첫 부분에는 0이었다가 점점 이 지점에서는 100이 되면 없다가 점점 나타나는 솔리드가 됩니다. 이 또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컬러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키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시작점에 맞춰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색상이 변하는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솔리드 없는 상태였다가 점점 나타나는데 색상이 변경되는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도 색상을 처음부터 흰색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포지션이 엔드입니다. 그래서 엔드를 선택하고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해주면 오케이. 그리고 파티클을 가려주면 이렇게 처음에 배경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점점 솔리드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색상이 점점 변화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서 시퀀서나 동영상,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이렇게도 가져올 수가 있고,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해주고 임포트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알파 값을 포기하고 가져오려면 이그노를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확인할 때는 guess를 눌러주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소스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다시 컴포지션 창에 넣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